예, 반갑습니다. 이번 리더스 클럽 주제는 애터미의 미래 전략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는 창업 당시부터 미래에 알맞는 전략을 구사를 해왔습니다. 미래라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비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리와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선상약 이렇게 했죠.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발표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창업 당시부터 해왔던 대로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더 공고히 하고 더 확실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지금 애터미는 이제 상품 전략에 있어서도 이 메스티지 전략을 써왔죠. 그래서 프레스티지급 제품을 대중이 살 수 있는 대중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대중 명품 전략으로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왔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애터미 회원들은 정말 프레스티지급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왔지만은 점점 그런 것들이 더 뚜렷해져 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도 전부 다 제품 하나하나가 정말 프레스티지급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먹고 쓰고 바르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취급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실린 것 중에 고이털 이불 어때요? 정말 이 구름털처럼 가벼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보온성이 좋고, 그리고 거의 한여름 빼놓고는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원단도 굉장히 고급에다가 바느질 하나하나가, 원래 바느질을 일반적인 바느질을 하면은요 그 솜털이 자꾸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빠져나오지 않는 특수한 공법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그 이상의 이불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폴란드산 그 거이털 이불 이상의 이불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년 전부터 거이털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린 우리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게 제법 무겁더라고. 무겁고 거이털 이불에도 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거이털을 덮고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도 1% 안 됩니다. 0.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좋다는 건 알지만은 못 썼던 사람들이 있고, 아예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여기 대부분 아니에요 혹시? 예. 이제 그런 몰라서도 못 덮었지만은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보통 120만 원, 150만 원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만 원대, 50만 원대 한 3분의 1 가격대로 이렇게 낮추어서 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전 세계에서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최고고. 여러분들 통잠 베개도 어때요? 예, 그 이상 없어요. 베개로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대중으로 출발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계속 격상이 돼서 프레스티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프레스티지급들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앱솔루트 어때요? 그야말로 앱솔루트죠. 예. 정말 그 화장품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저는 뭐 전에도 뭐 6종 세트도 항상 가지고 다녔지만은 제가 있는 가는 호텔 이번에도 멕시코에 뭐 굉장히 좋은 호텔을 얻어줬더라고요. 포시즌 그럼 뭐 한국에서도 탑 클래스거든요. 그런 호텔에 가면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화장품들, 샴푸들이 있는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포시즌이나 이번에도 이제 힐튼 호텔에 있었는데 도쿄에서 그 힐튼 호텔에 있는 그런 샴푸, 화장품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호텔들이 프레스티지급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격이 올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이제 전부 다 전 제품에 의해서 이제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들은 품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의 인품들은 어때요? 우리 상품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가요? 예, 올라가 있는 분도 있어요. 예, 올라가 있는 분도 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어떤 분이 본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민원을 접수하고 저를 보자마자 그냥 막 억울해가지고 막 회장님 이 탄원서 좀 꼭 읽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대충 읽어보고 이제 그 윤리자정위원회에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품격 없는 사람들이 우리 회원 중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분 나이가 한 70쯤 되신 분인데 그런데 막 막말을 하고 이렇게 정말 격없이 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정말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물론 70 먹은 분이 참 돈도 없이 이렇게 노숙자, 거의 노숙자가 되어 있다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거지 취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하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도 같이 막 거지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다른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자기 거지 취급받아서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원들의 품격이 완전하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물론 새로 들어온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이 박사님 끊임없이 이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신사와 숙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애터미 우리 행사장마다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애터미 회원들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행사하는 데를 못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우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격이 올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 프레스티지급이 된 만큼 우리의 삶도 이 프레스티지 라이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점점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애터미는 제품도 격이 올라가고 있고 사회에서 보는 애터미에 대한 품격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혹시 본인만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올라갔는데 모두가 다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여기 리더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 가는 거, 이게 애터미가 미래에 해야 될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격을 갖추지 않으면은 세상에 보는 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 장로나 목사가 이상한 짓 하면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욕을 더 먹습니다. 그렇죠? 예. 또 뭐 교수님이 그렇게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일반 사람이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장관이 그렇게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밖에서 애터미를 보는 눈은 이제 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서 보는 눈높이만큼의 격이 안 될 때는 도리어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이고, 애터미 무슨 품격 있는 회사라고 그러더니 거기에 저기 스타마스타라면서 거기에 무슨 샤론 노즐 하면서 샤론 노즐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전략 그러면은 대단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전략으로 세우고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건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격이 안 되면은, 인격이 안 되면은 우리의 성장도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품격을 높이는 거, 그것이 결국은 모아져서 애터미 전체에 격이 갖춰진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애터미 이제 리더스 클럽 배지도 나갈 거예요. 여기 핀도 백조 모형의 핀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날개를 활짝 편 그런 백조가 되었다는 뜻에서 이제 그 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핀을 찼을 때 이제 세상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백조의 핀을 딱 찬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일단은 부자구나. 그 다음에 품격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인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2천, 3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0.1%, 0.01%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 직판 협회의 대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29인과를 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10조가 넘어가게 되면은 직판 업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1위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스 클럽이고 로얄 리더스 클럽이다 그러면은요, 이제 세상에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격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작심을 하고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요, 맘먹기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애터미 이제 뭐 1조 클럽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1조 클럽 들어갔을 때는요, 또 한 번 언론 쪽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요 GS 전략이 완성되는 단계가 되면은 세상이 깜짝 놀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지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제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모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허브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새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은 이제 지식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다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허브 비즈니스 그러면은 아직 개념 정리가 다 안 돼 있죠. 사회적으로 공유가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고객하고 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있죠. 고객하고의 관계, 뭐 보통 그걸 CRM 그래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 그래서 고객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마케팅, 뭐 이런 이제 이 마케팅에 이제 이런 그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객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내가 고객하고 그 플랫폼의 관리자하고 관계가 완벽한가 하는 거예요. 퍼펙트한가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 그거를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을 하는 것은 고객의 충성도를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고객의 충성도. 그런데 어때요? 고객의 충성도가 지금 이 플랫폼에 충성도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애터미 고객의 충성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물건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물건을 사기는 사지만은 거기에 충성도는 어때요? 충성도는 언제든지 더 싼 데 있으면 나는 간다. 왔다 갔다 하죠. 예. 애터미는 어때요? 애터미는 고객을 밖에다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고객을 밖에다 세워놓고 관계를 잘 맺자가 아니에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식구로 들어와 있어요. 애터미 망하면 누가 같이 망하죠? 네이버 망하면 네이버 회원이 망해요? 별로 망할 일이 없어요. 약간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애터미 회원들은 어때요? 애터미 망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앞이 캄캄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같은 공동 운명체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전에는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경영학 쪽에서는 내부 고객은 임직원들이 내부 고객이고 외부 고객은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내부 고객도 잘 섬겨야 되고 외부 고객도 잘 섬겨야 된다.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경영학 교과서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개념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고객들이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내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부예요, 외부예요 지금? 외부라고 그러면 매우 섭섭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내부 고객이에요, 외부 고객이에요? 거기 뭐 그쪽 사람들도 여러분을 식구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도 네이버 임직원들이 내 식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게 지금 이렇게 이 바운더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퍼펙트하게 완성시키는 건 뭐냐면은 밖에다 세워놓고 관계를 아무리 잘 맺어봐야 그거는 밖에 있는 고객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공동 운명체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라고 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세대를 지금 차세대 완벽한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애터미 미래 전략,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이것을 저는 이제 허브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정리가 좀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델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는 작업은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 일이다 보니까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 말고 밖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논리로 이거를 정리를 하는 작업은 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한 식구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충성도를 넘어서서 이 4세대 마케팅에서는 이제 옹호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동아 이코노미에서 이번에 기사 나온 게 있는데 옹호자라는 말. 그러니까 이 조직을 옹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우리의 이제 전략은 뭐 새롭게 세울 것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됩니다. 보통 저도 이제 항상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애터미 이 다음 비즈니스는 어떤 모델이 생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자꾸 출현을 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애터미 비즈니스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미래에는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죠. 예. 뭐 IoT, 사물 인터넷이 나오고 또 이제 뭐 AI, 인공지능이 나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자동화돼 갈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비즈니스하고 충돌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건지 헬퍼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개는 어떤 것이 실현되기 전에 10년이나 최소 20년 전에는 그 개념들이 나와요. 개념들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다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이 나오게 돼요. 실현이 되는 데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나서 실현되는 데는 한참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애터미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이 지금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거의 지금 20년 됐네요. 1998년도에 메카트로닉스라는 책을 쓴 교수님이,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자기 책 좀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 저 사무실 빈자리 하나 쓰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거 쓰세요. 마침 회사에 책상이 하나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쓰세요. 컴퓨터도 쓰시고. 거기서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집필이 되고 나서 저한테 메카트로닉스라는 그 책을 한 권을 줬어요. 그 메카트로닉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케닉 있죠. 기계하고 일렉트로닉, 요게 믹싱된 것이 메카트로닉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 메카트로닉스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원래 기계 따로 개발됐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전자
이런 컨트롤 따로 개발이 됐죠. 그런데 요 두 개가 믹싱이 돼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까지 통신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닉과 그 다음에 통신과 그 다음에 이 미케닉이 믹스가 되는 요게 이제 지금 대세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지금 IoT 쪽, 사물 인터넷 있죠.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가 바로 IoT인데 이 사물 인터넷 쪽이 메카트로닉스의 어떤 그 결과물이에요. 지금 메카트로닉스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17, 18년 전에 개념이 나왔는데 지금 한참 실현이 되려고 막 하지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지금 아직 상용화는 안 됐죠. 예. 그런데 상용화 시도가 이제 되고 있고 거의 눈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거의 범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17, 18년 전에 그런 개념들이 계속 연구가 되면서 이제서 실현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를 너무 땡겨 가지고 막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너무 미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들 다 하는데 뒤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다음 모델은 바로 허브 비즈니스라고 지금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이 허브 비즈니스의 이 개념이 이제 요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회사만 허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만. 지금 플랫폼은요, 플랫폼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승객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터미의 허브 비즈니스는 우리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허브지만은 그것이 복제된 적은 허브와 허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허브라고 하는 것은 이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해 주는 것이 허브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단말기라고 그러죠? 터미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이. 예. 자,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지금 애터미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허브의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렇죠? 예. 제품을 연결하는 우리 서플라이어와 그 다음에 컨슈머를 연결해 주는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이제 서플라이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컨슈머는 여기 이제 멤버가 되겠죠. 이 멤버는 그럼 그냥 터미널로 끝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멤버가 터미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도 터미널들을 만들죠. 그렇죠? 터미널을 만드는 거예요. 터미널을 만드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 애터미는 어떤 관계를 이 허브하고 맺냐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인데 이 애터미라는 허브는 여러분들이 이 허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적인 기술적인 기능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턴키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다 지어놓고 키만 딱 돌리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보통 턴키 베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턴키 베이스로 이 외주를 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사장님인 거예요. 허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 업체에
가가지고 좋은 제품을 선별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을 볼 수 있는 눈이 내한테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애터미 회장 박한길 당신이 좀 해봐. 이렇게 준 거예요. 자,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산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류 처리도 해야 되는데, 수당 계산도 내 요 파트너들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파트너들의 수당 계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전산 처리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애터미가 해줘.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이런 세계 회계, 세무 이런 업무를 하는 것도 나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좀 해줘 하고 여기다가 사실은 외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허브는 어디예요? 여기가 허브죠. 그리고 여기는 터미널인 거예요. 자, 이쪽으로는 판매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한 거죠. 외주를 준 거죠. 본인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애터미도 여기 서플라이어들이 나는 판매하는 걸 잘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회원들을 많이 모아서 여기 모아줄 테니까 당신들이 공급을 해봐. 그래서 장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허브의 개념인데, 이 허브를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원들이 결국은 허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스폰서가 있어요. 내가 이런 파트너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줘요? 외주를 줘. 스폰서님, 센터장님, 내가 사람들을 모아오는 것은 모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 좀 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 애터미에서 외주 처리하듯이, 연구도 용역을 주듯이,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주 처리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잘하는 분야가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이 개념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브들과 허브들이 계속 연결돼 나가는 요 시스템을 지금 애터미에서는 허브 비즈니스로 구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서플라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컨슈머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허브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리바바에 가가지고 물건 샀더니 내가 거기에서 돈 벌 기회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돈 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브가 되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터미널들은요, 돈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요 모델은, 이거는 오합지졸들이에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그런데 우리는 이익을 공유하는 허브와 허브들의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인인 거예요, 여기에. 알리바바가 가지고 내가 열심히 물건을 샀다. 계속 가면은요, 계속 다 빨려나가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부가 쌓여 가지고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결국은 1대 99가 되고 0.1대 99.9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모델이 이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 있고 주주들,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는 차세대 마케팅 전략, 미래 전략으로 애터미는 처음부터 이 모델을 가지고 왔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허브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질문 받아도 돼요? 끝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예.